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이제 2순환, 1순환에 이어서 이제 2순환 수업 가야 되네요. 20페이지 펼쳐 주십시오. 조금 뭐 한두 명씩 늘어나는 것 같네요. 그죠? 응? 뭐 별로 상관하지 말고 수업이나 해야 될 것 같네요. 20페이지 이제 지적법 그래요. 거기서 한번 가보죠. 이제 요번 수업 때 새로 오신 분도 한번 봐봐요. 새로 오신 분 하나, 둘, 셋, 뭐 기존에 있던 분들 있고, 새로 오신 분들은 일순환 강좌를 들어주시면서 쫓아오시면 되겠네. 그죠? 그래서 20페이지부터 이제 얘기를 해보죠. 그 법률 제목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데, 그 법률 모두가 시험범위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그 법률 중에서 지적에 관한 사항만 우리 시험범위에 해당된다고 해서 그냥 예전처럼 지적법 이해해도 상관관계는 없어요. 그죠? 지적법 그래요. 지적법을 배우기 위해서 지적에 대한 의의 그래요. 지적에 대한 의의부터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지적이란 국토의 전반에 걸쳐 각 필지별로 토지에 관한 일정한 사항, 즉 토지의 위치, 형태, 용도, 면적, 소유관계 등을 국가 또는 국가로부터 위임을 받은 기관이 지적소관청입니다. 지적공부에 등록을 해서 이를 국가 또는 그 지정기관에 비치 관리하는 기록으로서 토지의 호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사람한테도 적이 있듯이 땅에도 적이 있어야 됩니다. 땅에 관한 적을 뭐라 그래요? 지적 그러죠. 지적 사무는 국가 사무로서 국가기관은 전 국토를 필지별로 구획해서 토지의 물리적 현황, 즉 토지에 관한 사실 정보하고 법적 권리관계, 권리 정보 등을 공적 정보라고 할 수 있는 지적 공부에다가 등록을 해주고 공적으로 보여주고 그 변경 사항 등을 영속적으로 등록 관리하는 시스템을 보고 뭐라 한다? 지적 그래요. 그죠? 이와 관련된 사항을 규율해준 법을 뭐라 그래요? 지적법 그러죠. 그죠? 일순환 때 비교적 자세하게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일순환 동영상을 참조를 해주시면 되겠네. 그죠? 네. 됐어요? 그래요. 뭐 설마 지적이 뭐냐 이런 게 지문으로 출제가 되려고요. 그죠? 그래서 일순환 강좌를 여러분들이 참조를 해주시고, 두 번째 지적제도의 기능 그래요. 그죠? 지적제도의 기능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그죠? 여러 가지 기능인데 그중 가장 으뜸되는 기능은 양가로 1번의 토지 등기의 기초 그래요. 뭐라고요? 토지 등기의 기초가 된다라는 그 기능만큼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죠? 나머지 기능은 뭐 과세 기준, 거래 기준, 이용 계획의 기초 등등등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비밀리에 공부를 해 주십시오. 그죠? 비밀리에 공부를 해 주시고, 토지 등기의 기초가 된다라는 것만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지적제도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죠? 그 기능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기능 한 놈만 얘기를 하라면 토지 등기의 기초, 토지 등기의 모태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죠? 자, 이제 얘기를 한번 진행을 해보죠. 요 100번지, 그죠? 지목은 돼요. 토지 소유자는 누굽니까? 갑식이야. 그죠? 이 갑소유 동일 토지대에서 우리나라는 장부가 한 개야, 두 개야? 한 개야, 두 개야? 두 개지. 그죠? 하나는 사실관계를 우선시하는 대장이라는 장부가 있고, 또 하나는 법적 권리관계를 우선시하는 토지등기부라고 하는 장부가 이원화되어 있다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 동일 토지에 대해서 장부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다? 토지대장이래요. 토지대장 어떻게 생겼습니까? 했더니 이렇게 생겼대. 이 장부의 이름이 뭐냐면
토지대장입니다. 토지대장은 뭉뚱그려서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좌측, 우측, 하단부 그래요. 그죠? 좌측에는 토지대장 좌측에는 어떤 사항을 등록을 하게 됩니까? 했더니 토지표시상 그래요. 뭐라고요? 토지표시상. 말을 바꾸면 사실정보 그래요. 그죠? 토지표시상이 뭡니까? 그러면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과 같은 사실정보를 등록하게 된다는 얘기야. 누가 등록해요? 권한이 있는 놈이. 그죠? 권한이 있는 놈이 등록을 해야 되겠지. 어떻게? 지적 측량 등을 통해서 그 토지에 관한 사실 정보를 획득을 해서 토지대장 좌측에 등록을 하게 된다는 얘기야. 권한 있는 놈이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지적소관청이라는 놈이. 그죠?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이 토지대장 우측에 이 토지는 누구 겁니까? 갑의 겁니다. 그죠? 갑식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를 등록을 하게 돼요. 그죠? 권리정보 그래요. 뭐라고요? 권리정보 그래요. 그 다음에 이 토지대장 하단부에는 이 토지는 평당 얼마입니까? 그죠? 개별 공시지가 및 기준일 그래요. 뭐라고요? 개별 공시지가 및 기준일을 등록을 하게 된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권한 있는 지적소관청이 토지대장에 이와 같은 정보 등을 먼저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죠? 먼저 등록을 해요. 그리고 이 등록한 사항을 기초로 해서 토지등기부 그래요. 뭐라고요? 토지등기부를 개설하도록 돼 있다라고 해서 선등록 뭡니까? 후등기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그래요. 지적제도에는 여러 가지 기능인데 그중 가장 으뜸이 되는 기능 한 놈만 얘기를 하라면 토지등기의 무효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죠? 됐어요? 네. 그래서 이 등록한 사항을 기초로 해서 토지등기부를 개설하게 되는데 토지등기부 맨 앞장을 보고 뭐라 그래요? 표제부 그래요. 뭐라고요? 표제부. 표제부가 마땅치 않으면 명찰 그래도 상관관계는 없어요. 그래서 표제부 이렇게 생겼는데 표시번호 1번 그래갖고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기록하는데 이 소지지면이 토지대장 좌측에서 왔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그 다음 장이 한 장인데 그 다음 장을 보고 뭐라 그래요? 갑구 그래요. 뭐라고요? 갑구라고 얘기를 하고 갑구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에 순위번호 1번 그래갖고 최초로 하는 등기, 소유권 무슨 등기? 보존 등기. 누구 거? 갑의 거.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이 갑씨가 어디에서 왔냐면 토지대장 우측에서 왔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요. 하여튼 여기 봐봐요. 이쪽 장부를 기울해주는 법을 뭐라 그래요? 이쪽 장부를 기울해주는 법을 지적법 그래요. 뭐라고요? 지적법. 이쪽 장부를 기울해주는 법을 뭐라 그래요? 등기법 그러죠. 이쪽에 12문제, 이쪽에 12문제 출제가 된다라는 얘기야. 합쳐서 24문제 출제가 되네요. 그죠? 됐어요? 네, 그래요. 자, 하여튼 토지등기의 기초 그래요. 뭐라고요? 토지등기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라는 얘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21페이지 지적의 3요소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지적의 3요소. 토지 없으면 지적이라는 제도가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죠? 그죠? 그 다음에 등록행위 그래요. 뭐라고요? 등록행위라는 개념이 없으면 지적제도가 있을 이유가 없고 지적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토지 등록 그 다음에 지적공부는 지적이라는 제도가 존재하기 위한 3대 구성요소 그래요. 그죠? 됐어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 주시고 그 다음 22페이지로 한번 가봅니다. 22페이지 22페이지 지적의 분류 그래요. 지적이라는 제도는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분류를 하게 되는데 뭐 발전 과정, 경계 표시 방법, 등록 차원, 등록 의무의 유무 비율에 따라서
지적이라는 제도를 분류를 하게 돼요. 그죠? 근데 남의 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지적이랄지 이미 지나간 지적은 알 필요가 없어요. 그죠?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지적 제도만 잘 기억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런 것들은 낱개의 지문으로 충분히 물어볼 가치가 있는 지문이야. 그래서 첫 번째 발전 과정 그래요. 뭐라고요? 발전 과정에 따라서 분류를 해봤더니 세 지적에서 법지적, 법지적에서 무슨 지적? 다목적 지적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는 도중의 놈인데 현재 우리나라는 무슨 지적을 채택하고 있다? 법지적, 소유지적을 채택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 법지적을 쭉 읽다 보면 세 번째 줄에 아마 위치본이 그래요. 뭐라고요? 위치본이 밑줄 쳐요. 그죠? 그러니까 법지적에서는 가장 중요시하는 게 뭡니까? 위치야. 그죠? 여기 봐요. 위치가 뭐야? 위치가 뭐냐면 점이야. 그죠? 그지? 점입니다. 위치. 점이 뭐야? 경계점 그래요. 뭐라고요? 경계점 그래. 이 점이 모이면 뭐가 되는 거야? 선이 되겠지? 선이 뭡니까? 경계야. 뭐라고요? 경계입니다. 그러니까 법지적, 소유지적 하에서 최고로 중시하는 테마는 뭐니 해도 뭐다? 경계. 그죠? 경계. 위치를 가장 중요시하는 지적이라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법지적 하에서는 면적 그래요. 뭐라고요? 면적. 제곱미터는 기왕에 다 드러난 거예요. 그건 만천하가 다뤄요. 그래서 면적은 뻔히 다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중요하지 않고 이 법지적 하에서 최고로 중요시하는 게 뭐냐면 여기 봐봐요. 여기 갑소유 토지하고 을소유 토지가 이웃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죠? 그러면 토지 소유자 갑과 을은 이 경계가 과연 진실한 경계인지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라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그래요. 자, 좌우당간 법지적화에서는 우리나라는 법지적을 채택하고 있는데 법지적화에서는 최고 중요시하는 게 위치야. 그죠? 됐습니까? 그래요. 자, 위치를 가장 중요시하고 그 다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 번씩 읽어봐요. 그 다음에 그 2번 경계 표시 방법 그래요. 뭐라고요? 경계 표시 방법에 따라서 분류를 해봤더니 첫 번째 도해지적 그래요. 뭐라고요? 도해지적. 도해지적이 뭐야? 도해지적이 뭐야? 도해지적이 마땅치 않으면 도용 그래요. 뭐라고요? 도용.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 도용 배워봤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도용을 했는데 일본 놈들은 도해 그래요. 그죠? 됐어요? 네, 뭐 같은 의미야. 그러니까 일필지가 폐합된 다각형의 형태로 드러나는 지적을 뭐라 그러냐면 도해지적 또는 도용지적 그래요. 그죠? 아마 거기 그렇게 써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수치지적 또는 경계점 좌표지적 그래요. 그죠? 이건 경계점을 무슨 값으로? 좌표값 그래요. X값 얼마, Y값 얼마로 표현하는 지적을 보고 뭐라 그런다? 수치지적, 좌표지적 그래요. 그죠? 이 도해지적하고 수치지적은 우리나라가 다 채택하고 있는데 도해지적은 전국적으로 채택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수치지적은 지가가 높은 도심지역 일부에서만 채택하고 있네요. 그죠? 됐습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거기서 찾아서 체크를 해둬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등록 차원에 따라서 분류를 해봤더니 수평지적, 평면지적, 2차원 지적하고 3차원 입체지적 그래요. 뭐라고요? 3차원 입체지적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지적 중에서 우리나라는 2차원 평면지적 그래요. 뭐라고요? 2차원 평면 지적을 채택하고 있다는 얘기야. 여기 봐봐요. 그죠? 2차원 평면 지적이 뭐냐면 이런 얘기야. 여기를 토지 중에서 뭐라고요? 지표면 그래요. 뭐라고요? 지표면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까 2차원 평면 지적에서는 이 지표상에 관한 정보만 획득이 되고 그러한 정보만 등록 공시된다고 해서 2차원 평면 지적 그래요. 그죠? 그러면 지표상의 정보가 뭡니까 했더니 토지의 소재, 그 다음에 토지의 지번, 토지의 지목, 토지의 면적, 토지의 경계, 토지의 좌표 같은 것을 지표상에 관한 정보 그래요. 뭐라고요? 지표상에 관한 정보. 이런 정보만 획득이 되고 이런 정보만 등록 공시된다고 해서 2차원 평면 지적 그래요. 그죠? 그러면 3차원 입체 지적에서는 공간에 관한 정보 그래요. 뭐라고요? 공간에 관한 정보. 그 다음에 지하에 관한 정보도 획득이 돼서 이런 정보까지 등록 공시되는 지적이라고 해서 3차원 입체 지적 그래요. 뭐라고요? 3차원 입체 지적 그래요. 우리나라는 몇 차원? 2차원 평면 지적을 채택하고 있어요. 그죠? 됐어요? 그래요. 그 다음에 등록 의무별 유무에 따라서 분류를 해봤더니 적극적 지적하고 소극적 지적으로 나눠지는데 우리나라는 두 가지 지적 중에서 무슨 지적? 적극적 지적을 채택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죠?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넓어요? 비좁아 터졌어요? 비좁아 터졌지? 그러니까 비좁은 나라에서는 토지의 객관적 가치 그래요. 뭐라고요? 토지의 객관적 가치가 매우 높으니까 단 한 평의 땅이라도 방치해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있으면 신청에 의하되 만약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없으면 소관청이 직권호 조사 측량해서 강제적으로 등록 공시해 준다고 해서 우리나라는 무슨 지적? 적극적 지적을 채택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네, 그래요. 그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은 충분히 낱개의 지문으로 출제될 수 있는 지문일 거야.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나라는 지적제도하고 등기제도를 다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양대 제도를 비교 정도는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래서 지적제도의 근거 법률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일 테고 등기제도의 근거 법률은 부동산 등기법이 될 거야. 지금 24페이지 하는 거 알지? 네, 그래요. 그 다음에 내용 그래요. 뭐라고요? 내용. 지적제도는 토지의 사실관계를 뭐 어떻게 그 사실관계를 중시한다는 얘기고 등기제도는 권리관계를 중시한다는 얘기야. 그 뭐 유형적 측면, 무형적 측면 뭐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더 헷갈려. 그러니까 그 내용 별표시 하나요. 그죠? 하나 해둡니다. 여기 봐요. 여기. 자, 토지대장 그래요. 토지대장은 사실정보 그래요. 뭐라고요? 사실정보하고 권리정보, 가격정보를 다 등록을 해놔요. 그런데 이 장부는 이 세 가지 정보 중에서 어떤 정보를 가장 우선시하는 장부가 되냐면 사실정보 그래요. 뭐라고요? 사실정보를 우선시하는 장부라는 얘기야. 그죠? 자, 여기 등기부 표제부에는 사실정보가 기록이 돼 있네. 갑구나 을구에는 권리정보가 기록이 돼 있어. 그죠? 근데 등기부라는 장부는 표제부 쪽보다는 무슨 구다? 갑구나 을구를 더 중시한다는 얘기야. 권리정보 그래요. 뭐라고요? 권리정보를 더 우선시하는 장부라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네. 이런 것도 낱개의 지문으로 충분히 물어봄직한 지문이니까 기억을 해둬요. 그죠? 됐습니까? 그래요. 그 다음, 기본 이념 그래요. 뭐라고요? 기본 이념. 우리 지적법을 떠받치고 있는 5가지 기본 이념이 있대요. 5가지 기본 이념이 있는데, 이 기본 이념은 28회 때까지 엄청스럽게 물어봤어요. 제 입장에서 보면 징그러울 정도로 물어봤거든. 그래서 딴 이념은 몰라도 좋은데 우리 지적법을 떠받치고 있는 이 5가지 기본 이념은 꼭 기억을 해놔야 돼요. 그죠?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땅에 관한 업무는 워낙 중요하니까 땅에 관한 업무는 누구만이 결정할 수 있다?
국가만이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지적 국정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그래요. 그죠? 됐어요? 민간인들이 결정할 수는 없고 국가만이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지적 국정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그래요. 그죠? 됐어요? 그리고 보여달라면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보여달라면 토지에 관한 정보 그래요. 뭐라고요? 토지에 관한 정보를 국가기관이 독점하지 아니하고 보여줘야 된다고 해서 지적 공개주의 그래요. 뭐라고요? 지적 공개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그래요. 우리 지적법에서는 이 지적 공개주의 원칙은 열람 신청 그래요. 뭐라고요? 열람 신청이나 등본 교부 신청 그래요. 뭐라고요? 등본 교부 신청에 관한 이런 규정으로 지금 구체화되어 있어요. 그죠? 됐어요? 이런 것도 아울러서 기억을 해둬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적 형식주의 그래요. 뭐라고요? 지적 형식주의 또는 등록이란 형식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적 등록주의 그러기도 합니다. 지적 형식주의가 뭐야? 지적 형식주의가? 그렇죠. 등록을 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얘기야. 그죠? 내가 모르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됐어요? 네, 그럼 빨리 답을 해 주셔야 돼. 외형적인 모습은 아무리 토지일지라도 그 토지에 관한 정보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일필지의 토지로서 대접을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어야만 비로소 지적법상 일필지의 토지로 대접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등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적 형식주의 그래요. 그죠? 됐어요? 그 다음에 실질적 심사주의 그래요. 뭐라고요? 실질적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대. 실질적 심사주의는 제가 어떻게 일술한테 말을 했죠? 실질적 심사주의란? 그죠? 토지를 건성건성 살펴본다. 요리조리 샅샅이 살펴본다. 요리조리 샅샅이 살펴봐야만 토지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획득할 수가 있고 그 정확한 정보를 등록 공시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죠? 건성건성 살펴봅니까? 샅샅이 살펴봅니까? 샅샅이 살펴본다라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그래서 이 실질적 심사주의는 우리 지적법에서 검사 측량 그래요. 뭐라고요? 검사 측량에 관한 규정이랄지 토지 이동조사 그래요. 뭐라고요? 토지 이동조사에 관한 규정으로 우리 지적법에 구체화되어 있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직권등록주의 그래요. 뭐라고요? 직권등록주의 그러죠. 직권등록주의 그런데 자 여기 봅니다.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있으면 신청이 의하되 만약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없으면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해서 강제적으로 등록 공시해놔야 되겠다고 해서 우리나라는 무슨 등록주의? 직권등록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죠? 이 5가지 기본 이념이 우리 지적법을 떠받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본 이념을 잘 이해를 해야만 지적법 해석이 용이하다고 해서 우리 출제자는 28회때까지 엄청나게 물어봤어요. 그죠? 됐어요? 그래서 이 5가지 기본 이념 잘 기억을 해놔야 되는데 너무 많아. 그죠? 많으니까 한 2개만 찝어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서슴없이 권할 수 있는 그 기본 이념이 지적 국정주의하고 직권 등록주의야. 그죠? 그래서 이 지적 국정주의는 우리 지적법 64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고 직권 등록주의는 우리 지적법 64조 2항에서 규정되고 있어요. 이 지적 국정주의 원칙이랄지 직권 등록주의 원칙은 28회때까지 물어봤던 아주 중요한 기본 이념이니까 잘 기억을 해둬야 될 거야. 그죠?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지적법 제일 먼저 물어볼 수 있는 단독 문제로 물어볼 수 있는 그 기본 이념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등기 제도 한번 가보죠. 등기 제도의 기본 이념을 봤더니
당사자 신청주의 그래갖고 가로 열어놓고 공동 신청주의 가로 닫아놓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야? 등기 신청할 때는 함께. 그렇죠. 등기 신청 시에 권리 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권리 등기라고 한다면 혼자 오지 말고 둘이 같이 오라는 얘기야. 그래서 공동자 떴다 그러면 뭐다? 마이너스 플러스예요. 뭐라고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뭐야? 등기 의무자야. 플러스가 뭐야? 등기 권리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등기가 격려됨으로 인하여 불리하게 된 놈, 유리하게 된 놈이 같이 와서 신청을 하도록 요구를 함으로써 등기의 진정성을 간접적으로 담보받아야 되기 때문에 혼자 오지 말고 둘이 같이 와서 신청을 함으로써 등기 절차가 개시가 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네, 그래요. 그 다음에 형식주의 가로 열고 성립요건주의 그래요. 그죠? 성립요건주의가 뭐야? 응? 누구 한 사람 저항하는 사람도 없네. 그죠? 그죠? 여기 봐요. 우리 민법 186조에서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의 물권 변동은 뭘 하여야만? 등기를 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채권행위 골백번 해봤자 의미 없어요. 물권행위 골천번 해봤자 의미 없어요. 채권행위, 물권행위의 기초에서 뭐까지? 등기가 격려되어 있어야만 매수인 을은 나는 소유자라고 자처를 할 수도 있고 제3자도 제 소유자마저라고 법률적 평가를 내릴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민법 몇 조라고? 186조야. 그죠? 아, 이 정도는 알고 덤벼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신의 가호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쪽도 보여달라면 보여줘야 돼요. 그죠? 네, 공개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등기관한테는 무슨 심사권한밖에 없지? 형식적 심사권한밖에 없어요. 여기 봐요. 이런 것들이 이제 분기점이야. 우리 지적법에서는 무슨 심사? 실질적 심사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데 등기법에서는 무슨 심사주의? 형식적 심사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등기관은 매도인한테 얌마 너 파는 거 맞냐? 매수인한테 너 갑으로부터 사는 거 맞냐? 이렇게 물어볼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든 건 서류를 보고 간접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됐어요? 그걸 보고 물어볼 권한이 없다라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등기관한테는 무슨 심사 권한밖에 없다? 형식적 심사 권한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죠? 됐어요? 그래요. 자, 됐고. 그 다음에 관할구역 그래. 뭐라고요? 관할구역. 사실은 관할구역이라기보다는 관할기관이라고 하는 게 더 맞겠네. 지적제도는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장부를 편성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적제도는 누가 관할한다는 얘기야?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요. 뭐라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담당하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은 너무 바쁘거든. 그래서 이 관할권을 해당 동네 토지 사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누구한테? 지적소관청한테 위임을 줘서 실질적으로는 제1선에서 지적소관청이 담당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그 다음에 등기제도의 관할구역은 재판 관할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장부를 편성하는데 이 등기제도의 관할기관은 법원행정처 그래요. 뭐라고요? 법원행정처야. 전산 등기에 관한 관할권은 누가 갖고 있다? 법원행정처장이 갖고 있어요. 그죠? 됐어요? 그래요. 그 다음에 대상, 객체를 봤더니 지적제도는 오로지 무엇뿐이야? 토지뿐이야. 건물은 규율 대상이 아니란 얘기야. 근데 등기제도는 토지도 규율 대상이기도 하지만 아울러서 건물도 규율 대상이야. 그죠? 우리나라는 토지하고 건물을 각각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 취급해주고 있기 때문에 토지 등기부 따로 건물 등기부 따로 있어. 이걸 보고 등기부가 매도나 돼 있다, 이원화 돼 있다 그래요. 그죠?
됐어요? 그 다음 밑줄 쳐요. 2017년 그래요. 2017년 말에 가서 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필지수를 세봤어요. 그죠? 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필지수를 세봤더니 약 3,700만 필지가 등록이 되어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토지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는 토지를 세봤더니 약 3,600만 필지가 등기가 되어 있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장부에 등록되어 있는 필지 수를 2017년 말에 가서 세봤어. 그죠? 세봤더니 약 얼마? 3,700만 필지가 등록이 되어 있다는 얘기야. 토지 등기부에는 약 3,600만 필지. 그죠? 이게 등기가 되어 있다는 얘기야. 그죠? 빼기 할 줄 아시지? 그러면 약 100만 필지 그래요. 약 100만 필지의 토지가 무슨 상태로? 미등기 상태로 방치가 되고 있다는 얘기야. 그죠?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약 100만 필지의 토지가 미등기 상태로 방치가 되고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지? 그렇죠?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럴 거야? 요거 봐. 요 권리에 관한 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권리에 관한 등기는 등기를 하려면 하는 거고 말려면 하는 거예요. 누가? 소유자, 갑시기가. 그죠? 즉 무슨 신청? 임의 신청 그래요. 뭐라고요? 임의 신청이 원칙이기 때문에 약 100만 필지의 토지는 미등기 상태로 방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됐어요? 그리고 시간차의 이유도 있긴 있어. 먼저 등록을 해놓고 너무너무 바빠서 아직 보존 등기 신청 안 한 놈도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즉 선등록 후등기 원칙 때문만이라도 약 100만 필지의 토지는 무슨 상태? 미등기 상태로 방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됐어요? 이런 것도 낱개의 지문으로 충분히 물어봄직한 지문이니까 기억을 해둬야 돼요. 그죠? 됐어요? 그래요. 임의 신청 원칙 또는 선등록 뭡니까? 후등기 원칙 때문만이라도 약 100만 필지의 토지는 미등기 상태로 방치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잘 좀 기억을 해두고 담당기관 행정부에서 담당하고 등기제도는 법원 행정처에서 담당하고 그 다음에 양장부는 전부 다 물건 그래요. 뭐라고요? 물건을 기준해서 장부를 편성한다고 해서 물적 편성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양장부 공신력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요. 이건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부분이 아니니까 나중에 와서 관련되는 부분에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둘 게 기본 이념이야. 뭐라고요? 기본 이념. 그 다음에 그 등록된 필지수 같은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면 되고 그래요. 나머지는 전부 다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25페이지 본법의 총책 그래요. 연역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집에서 비밀리 읽어봐요. 그죠? 입을 푹 뒤집어 쓰고 혼자서만 읽어보라는 얘기야. 별별 일 없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2번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이념과 특성. 그죠? 첫 번째 입법 목적 그래요. 입법 목적 쭉 읽어봤더니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얘기야. 그죠? 밑줄 쳐요. 그 다음에 국민의 토지 소유권도 아울러서 보호하고자 이 법을 만들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어떤 법이든 1조 그래요. 그죠? 그 법의 1조에서는 이 법을 만든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은 뭐 때문에 만들었습니까? 했더니 일단은 국토 그래요. 뭐라고요?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자 이 법을 만들었다는 얘기야.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니까 이건 뭘 보호하겠다는 얘기야? 공익 그래요. 뭐라고요? 공익을 보호하고자 이 법을 만들었다는 얘기야.
뿐만 아니라 국민의 토지 소유권 그래요. 뭐라고요? 국민의 토지 소유권도 아울러서 보호하고자 이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공익도 보호하지만 뭐도 사익도 보호하고자 이 법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지적법은 공익도 보호하지만 뭡니까? 사익도 보호하고자 하는, 그죠? 공익도 보호하지만 사익도 보호하고자 하는 이른바 뭡니까? 호납법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그죠? 호납법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매우 특수한 법률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되겠네. 이 입법 목적 같은 것은 우리 시험 전반부에, 그죠? 20회가 되기 전에 18회 때까지 물어볼 만큼 물어봤어요. 그래서 뭐 지금 32회 때 이런 것들이 문제로 출제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죠? 그렇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26페이지를 넘겨 봅니다. 지적법의 주요 이념이 나오고 있네. 지금 방금 말씀드렸어. 그죠? 지적 국정주의, 지적 형식주의, 공개주의, 실질적 심사주의, 직권 등록주의 쭉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 뭐 그 기본 이념하고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쭉 같이 써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한 번씩 읽어봐 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27페이지를 봤더니 3번 용어정의 그래요. 그죠? 용어정의. 우리 지적법은 대단히 기술적이고도 전문적인 법이야. 용어를 모르면 해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용어정의에 대해서는 23회 때까지 우리 출제자가 자주자주 출제를 했어요. 요즘은 좀 뜸해. 그죠? 요즘 좀 뜸합니다. 23회 때까지 자주 물어봤던 그런 과거가 있는 문제니까 여러분들 조금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거야. 첫 번째 가보죠. 지적 공부 그래요. 그죠? 지적 공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까지를 뭐라 그래요? 대장 그래요. 뭐라고요? 대장. 지적도 임야도를 합쳐서 도면 그럽니다. 그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대장과 같고 어떻게 보면 도면과 같은 아주 별스러운 장부가 있는데 그 장부를 이름하여 뭐라 그래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래요. 그죠? 등을 지적 측량 등을 통해서 조사된 토지 표시상하고 해당 토지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 밑줄 쳐요. 그죠? 그 대장 및 도면. 그 대장 및 도면은 눈으로 직접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장부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가시적인 공부 그래요. 뭐라고요? 가시적인 공부 그럽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가로 열어놓고 있어요.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저장된 것은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장부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불가시적인 공부 그래요. 그죠? 이 불가시적인 공부를 제외합니까? 포함합니까? 포함한다는 얘기야. 그죠? 불가시적인 공부를 제외한다? 포함한다? 포함한다는 얘기야. 잘 기억을 해 두시고. 자, 이제 용어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어요. 그 다음 페이지 넘겨봅니다. 28페이지 봐봤더니 개념 플러스 그래요. 그죠? 개념 플러스 해놓고 뭐 박스가 하나인데 연속 지적도도 여러분들이 꼭 한번 체크를 해 두셔야 돼. 근데 그 두 번째 부동산 종합 공부 그래요. 뭐라고요? 부동산 종합 공부는 우리 출제자가 벌써 3번씩이나 언급한 아주 중요한 개념이야. 작년도에도 단독 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31회 때. 그죠? 그래서 최소한도 그 부동산 종합 공부에 등록되는 사항만큼은 기억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돼. 그죠? 자, 부동산 종합 공부라는 장부에 등록되는 사항은 한번 가보면 토지 표시사항 그래요. 뭐라고요? 토지 표시사항하고 토지의 뭡니까? 소유자에 관한 사항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건축물 그래요. 뭐라고요? 건축물의 표시사항하고 이 건축물의 뭡니까? 소유자에 관한 사항도 등록이 됩니다. 근데 이것은 그 토지 위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등록되는 사항이야. 나대지에는 등록되는 사항이다, 사항이 아니다? 사항이 아니란 말이야. 그죠? 그 다음에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그래. 뭐라고요?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도 등록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부동산의 가격 정보 그래. 뭐라고요? 부동산의 가격 정보도 이 장부에 등록되는 사항일 거야. 이 정도는 기억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죠? 네, 그래요. 지금 현행법에 따르자면 토지대장 따로 건축물 대장 따로요. 그죠? 굉장히 비효율적이 돼서 앞으로는 양장부를 합쳐서 이 장부로 가겠다는 얘기야. 이 장부의 이름이 뭐다? 부동산 종합공부예요. 그죠? 됐어요? 부동산 종합공부에 등록되는 사항은 이 정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작년도에도 이 등록되는 사항을 집중적으로 물어봤어요. 그죠? 이 장부에 등록되는 사항을 집중적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잘 기억하고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적소관청 그래요. 지적소관청이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밑줄 쳐요. 그죠? 에딩펜으로 칠해놔요. 지적공부를 어떻게든 관리해야 됩니다. 그죠?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합니다. 거기 가로 열어놓고 누구는 포함하고 누구는 제외한다 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적법을 배우기 위해서 여기 모인 거지 지방자치법을 배우기 위해서 여기 모인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구는 포함하는지 누구는 제외하는지는 우리가 알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절대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야. 대신 지적 공부를 반드시 관리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요. 서울시장도 시장이지? 예? 그렇지? 서울특별시장도 시장인데 서울특별시장은 지적공부를 직접 관리를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하지 않아요. 그죠? 됐어요? 그러나 여기 광명시장은 아마 지적공부를 직접 관리할걸. 그죠? 그래서 광명시장은 지적소관청이라는 개념에 포함이 되는데 서울특별시장은 지적소관청이라는 개념에 포함이 된다, 되지 않다? 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이 표현이 반드시 나와 있어야만 맞는 지문이야. 그죠? 됐어요? 그래요. 그리고 거기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시장 등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국가기관의 장으로서의 시장 등을 의미하는 거야. 그죠? 뭔 얘기인지 알아? 이 지적사무는 원래 국가가 처리해야 될 국가사무야. 그런데 국가기관이 너무 바쁘니까 이 국가사무를 지자체한테 위임을 줘서 지자체가 실시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시장 등이라는 개념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시장 등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국가기관의 장으로서의 시장 등을 의미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해당 동네의 지적과 그래요. 그죠? 지적과에 그 1년 동안 쓰는 비용은 중앙정부에서 그 재원이 내려와요. 그죠? 그래서 1년 동안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 9월 달에 가서 국회로부터 국정감사를 받도록 돼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중앙정부 예산을 썼기 때문에 지적과는 반드시 국회로부터 9월 달에 가서 국정감사를 받도록 돼 있다는 얘기야. 이 지적사무는 지방자치단체 사무가 아니고 국가사무야. 그죠? 됐어요? 국가사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거야. 그래서 소관청에서는 오히려 그런 걸 더 중요하시게 물어본다라는 얘기야. 3번 토지 표시사항, 다른 말로 말하면 사실정보 그래요. 뭐라고요? 사실정보 그래요. 뭡니까? 했더니 토지의 소, 지, 지면, 경좌를 등록한 것을 말합니다. 됐어요? 네 번째 필지,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획되는 구획 동그라미. 어떻게 구획된다고 했어?
자연적으로 구획된다, 인위적으로 구획된다? 인위적으로 구획되는 토지의 법적 등록 단위를 뭐라 그래요? 필지 그래요. 그죠? 필지. 그 인위적으로 구획되는 것을 자연적으로 구획된 토지의 법적 등록 단위 그러면 한 95%가 걸려들어요. 자연적으로 구획돼, 인위적으로 구획돼? 인위적으로 구획된단 말이야. 지번은 다 알 테고. 여섯 번째 지번 부여 지역 그래요.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으로서 독리 동그라미. 그죠? 독리라고 하면 행정 독리를 의미한다, 법정 독리를 의미한다? 법정 독리를 의미합니다. 그죠?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 그러면 독리라고 부르기에는 마땅치 않은 지역이 있어. 그죠? 종로, 퇴계로, 을지로, 그죠? 세종로 이런 동네를 뭐라 그래? 이에 준하는 지역 그래. 그죠? 야, 여기 봐봐요. 그럼 법정동은 뭐고 행정동은 뭐야? 여기 봐봐요. 신림동 그래. 뭐라고요? 신림동. 이 신림동을 뭐라 그러면 법정동 그래요. 그죠? 법정동. 근데 신림동에 사람들이 많이 살아서 신림 1동서부터 아마 내가 알기로는 뭐 10몇 동까지 있는데 뭐 10동까지 있다고 쳐봐요. 그죠? 이 신림 1동서부터 이 10동까지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행정편의동 그래요. 뭐라고요? 행정편의동 그래요. 그러니까 지번부여지역에서 말하는 동리라고 하면 행정편의동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법정동 그래요. 뭐라고요? 법정동을 의미한다는 얘기야. 됐어요? 네, 그래요. 자, 그런 것도 충분히 물어봄직한 질문이고, 일곱 번째 지목 그래요. 토지의 주된 형상에 따른데요, 지형에 따른데요. 형상에 따르지도 않고 지형에 따르지도 않고 주된 뭐에 따른데? 용도 동그라미. 그죠? 용도. 쓰임새 그래요. 뭐라고요? 쓰임새에 따라서 토지의 종류를 28가지로 구분해서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지목이라고 하니까 우리나라는 이른바 용도지목주의 그래요. 뭐라고요? 용도지목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그래요. 그죠? 그 다음에 경계점이란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도면의 도형의 형태로 등록하거나 경자부의 좌표값의 형태로 등록하는 점까지를 경계점이라고 해야만 정확한 경계점의 용어정의야. 그죠? 됐어요? 아홉 번째 경계,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일직선 동그라미. 그죠? 직선으로 연결해서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을 경계라고 하니까 우리나라는 경계 실용주의 원칙을 채택하지 않고 경계 직선주의 그래요. 뭐라고요? 경계 직선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그래요. 그죠? 그 다음 면적이란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입체 면상의 넓이도 아니고 지표 면상의 넓이도 아니며 무슨 상의 넓이? 수평 면상의 넓이를 면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2차원 평면 지적 그래요. 뭐라고요? 2차원 평면 지적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토지의 이동 그래요. 그죠? 토지의 이동. 토지의 이동은 이동이란 이해할 때는 이렇게 이해를 하자겠어. 토지의 외모의 변화 그래요. 뭐라고요? 토지의 외모의 변화라고 이해를 하고 대신 암기할 때는 토지 표상을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뭐까지 말소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이야. 토지 이동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 신규 등록이란 새로이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신규 등록이라고 하고 등록 전환이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분할이란 1필지의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눠 등록하는 것을 분할이라고 하며 합병이란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합병이라 하고 지목 변경은 여러분들이 읽어봐 주시고 축척 변경이란 어느 도 상에서만 실시를 하냐면 지적도 상에서만 실시를 합니다.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작은 축적에서 무슨 축적? 큰 축적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축적 변경이라고 합니다. 그죠? 됐어요? 그 다음 30페이지 넘겨봅니다. 지적 측량이란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거나 정확히 말하면 토지에 관한 정보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복원 동그라미 이런 측량을 경계 복원 측량 그래요. 뭐라고요? 경계 복원 측량 그래요. 복원할 목적으로 각 필지의 경계 동그라미, 좌표 동그라미, 면적 동그라미, 각 필지의 경계, 좌표, 면적 등을 결정하고자 하는 측량을 지적 측량이라 하는데 여기에는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실시하는 지적 확정 측량이라는 놈하고 특별법에서 실시하는 지적 재조사 측량을 제외한다, 포함한다라는 얘기야. 그죠? 그 밑에 확정 측량하고 재조사 측량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참조를 해주시고 13번 지적 기준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요까지를 모두 싸잡아서 뭐라 그래? 시도지사 그래요. 뭐라고요? 시도지사나 또는 지적소관청이 지적 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국가기준점 동그라미. 그죠? 이 국가기준점은 누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냐면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요. 뭐라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따로 정하는 측량 기준점 말하는데 여기에는 지적 삼각점, 그죠?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이 소속이 되어 있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네, 그래요.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이 소속이 되어 있다는 얘기야. 지적자 빼면 맞는 지문이야, 틀린 지문이야? 그러니까 삼각점, 삼각 보조점, 도근점 이렇게 나오면 그거 맞는 지문이야, 틀린 지문이야? 틀린 지문이야. 그죠? 지적자 빼는지 안 빼는지 잘 살펴줘야 돼요. 그죠? 됐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 가봅시다. 하나만. 기왕에 얘기 나와 있으니까. 여기 도면이 있어요. 도면이 있는데 도면은 이렇게 생긴 필지, 이렇게 생긴 필지, 이렇게 생긴 필지. 그죠? 10번지, 11번지, 12번지. 지목은 전부 다 대라고 가정을 해보자. 이렇게 세 필지가 등록되어 있는 도면이 있어. 요 12번지 한쪽 귀퉁이에 가서 동그라미하고 십자 표시가 이렇게 딱 등록이 돼 있어.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하는 거야? 요 위치에, 현 위치에 지적 삼각점 그래요. 뭐라고요? 지적 삼각점 표지가 영구 표지의 형태로 땅속에 묻혀져 있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11번지 정중앙에 동그라미하고 옅은 색깔이 들어갔으면 지적 삼각 보조점 표지가 영구 표지의 형태로 땅속에 묻혀져 있다는 얘기야. 10번지 한쪽 귀퉁이에 보니까 맹탕 동그라미 그래요. 그죠? 맹탕 동그라미가 등록이 되어 있다면 현 위치에 지적 도근점 그래요. 뭐라고요? 지적 도근점 표지가 영구 표지의 형태로, 즉 말뚝의 형태로 땅속에 현 위치에 묻혀져 있다는 얘기야. 왜 묻어놨습니까? 그러면 매번 측량을 할 적마다 이 점을 찾는다는 자체가 대단히 번거롭다는 얘기야. 그래서 실제에 갖다 묻어놨다가 측량의 필요성이 제기가 되면 빗자루 살살 쓸어서 이 점을 기준점으로 삼아서 각 필지의 경계점 그래요. 뭐라고요? 경계점을 찾아 들어가는 거야. 그죠?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그 지적 기준점에서는 지적자 빼는지 안 빼는지 제일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십자 표시되어 있으면 지적 삼각점 표지가, 그 다음에 안에 옅은 색깔 들어가 있으면 지적 삼각점 표지가, 맹탕 동그라미 이렇게 되어 있으면 지적 도근점 표지가 영구 표지의 형태로 땅속에 묻혀져 있다라는 얘기야. 그죠? 왜 묻어놨습니까? 그러면 간단해요. 지적 측량 등의 편의 등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죠? 됐어요? 그래요. 자, 그 다음에
31페이지 토지 등록 펼쳐두시고 좀 셔터하죠? 네. 좀 셔터합니다.